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1일 2,46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2,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도는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지역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장치 운전자 중 88%는 10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1일 2,46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098명, 정읍 150명, 김제 131명, 남원 73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2,300명으로 늘었습니다. 탈모라든지 백혈병, 유방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오셔서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백신에 대한 트라우마와 혐오증이 생겨서 맞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내용은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세 이상 국민의 약 5%가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5번째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기존 mRNA 계열의 백신과 달리 독감 백신처럼 합성 항원을 이용해 만든 건데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상이 나왔는데 맞아볼래? 하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새로운 방법의 백신이 나왔으니 그동안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2차에 거쳐서 즉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거죠. 네,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노바백스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3차만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2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하면 다음 달 7일부터죠. 전국 위탁 의료기관 12,900여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21일 0시 기준 1차 신규 접종자 4명 중에 1명은 이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통선과 인접한 북부 지역에서 주로 검출됐던 바이러스가 경북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F 바이러스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서 확산세를 보이다 지난 8일 경북 상주시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5마리가 나온 이후 울진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남도, 경남도는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멧돼지 포획과 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육 지원을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순창 지역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과정에서 재위탁 여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TV 뉴스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도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위탁 운영업체의 재선정, 제한 규정 논란에 대해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 지역에는
6곳의 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공립 어린이집을 공개 선정과 재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 수탁자가 한 차례만 더 민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게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은 같은 곳에서만 3번째로 어린이집 운영을 맡게 된 상황. 다른 신청자들은 위탁 운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냥 기존 수탁자에게 단 한 차례만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써있지, 이게 공개 채용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귀가 없어서 저는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공정하게 진짜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순창군 관계자는 조례상의 명문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공개 채용의 경우 재위탁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차례의 어린이집 운영 안정을 위해서 재위탁을 줄 수 있대 그 기간도 1회 안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공개 개정했을 경우에는 제한 없이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보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장기 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전문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 사유화나 보조금 유용 가능성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 지역의 보육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순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잡음이 일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2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고장치 운전자 중 88%는 10대로 나타나 신학기 교통안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영농철 논밭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실화자를 단속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22명에게 30만 원씩 과태료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고수면 초내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림 0.01헥타르를 훼손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은 50대가 재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전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5일 밤 8시 30분쯤 임실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에서 한 곳에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있는 두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모든 치매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씩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남원에 주소를 두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하면 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 관리에 힘써가겠습니다. 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대선 공약에서 여야 모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은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북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확정지은 것으로 전북의 수건이었던 공공의대 공약이 빠진 것에 대한 갖은 오해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전북 공약에서 남원 공공의대가 빠진 배경은 박빙의 선거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표심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의사단체들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결부지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막아왔습니다. 아울러 영남 지역이 의료 인프라 역차별론을 이유로 의대 설치를 요구한 것과 전남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 역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의사정원 확대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다음 정부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또한 대선 이후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빠른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의 대표 축제인 춘향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춘향제전위원회가 제92회 춘향제를 오는 5월 4일부터 광안루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행사를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